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일숙입니다. 어느새 3월이네요. 요 며칠 부쩍 올라간 낮 기온에 여러분 기분 좋으셨죠? 워낙 변화무쌍한 시카고 날씨이기에 이러다가 또 언제 눈이 올지도 모르지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짓궂다 해도요, 3월이면 누가 뭐래도 봄은 봄이죠. 그러고 보면은 계절은 마음으로 먼저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시카고에는 물론 가끔 3월에도 눈이 오긴 하지만은요, 한겨울의 눈과는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요,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눈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야 워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눈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단련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큰 도로들은 말끔히 치워놓는 것이 시카고입니다. 평소에 눈이 오지 않던 지역에 큰 눈이 내리면 그야말로 다들 혼비백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추운 곳은 춥고 더운 곳은 덥고 눈이 오는 곳은 평소만큼 눈이 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시카고 지역의 한 교회에서요, 기후 정의를 위한 사순절 초록 발자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순절 생태 달력을 따라서 매일 전달되는 내용들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록 발자국, 이름도 참 예쁘죠? 원래 이 운동은요, 한국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서서히 동참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도 함께하는 교회가 있게 된 거죠. 이 운동의 취지와 개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지내는 일들에서 배출되고 있는 탄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기후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기후 위기를 불러왔음을 참회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교회 탄소 중립의 여정을 위해서 준비한 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운동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개개인이 의식, 주, 에너지, 교통, 문화, 또 경제의 모두 7가지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항목을 살펴보니까요, 아주 작은 실천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내온도 1도 낮추기, 불필요한 물건은 서로 나누고 중고품 이용하기, 샤워 시간 3분 줄이고 흐르는 물 대신 받아서 사용하기, 불필요한 포장지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교회만큼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곳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일 친교를 생각하면 말이죠. 환경을 위한 일에는 어쨌든 불편이 좀 따르겠죠.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이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 항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꽃이나 나무 이름 5개 알아보기, 꽃말 알아보고 나무에게 말 걸어보기, 가족, 지인들과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런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곳저곳에서 새싹이 움트고 꽃봉오리들이 생겨나겠죠. 그 중에 과연 몇 개의 이름이나 제가 알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피고 또 지는 꽃들을 보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일본의 가루이자와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보다는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라고 하던데요. 그곳에서 방문했던 식물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지 영어로 된 브로셔도 없더라고요. 모든 식물의 이름 일본어로만 적혀 있었는데요. 인위적인 꾸밈은 요즘 말로 일도 없는 아주 특별한 식물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과연 이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식물원이 맞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다행인 것은 당시 같이 간 일행 중에 식물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생소하게 느껴졌던 식물들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찍어온 매화나무의 사진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요. 당시 같이 간 친구들과 이미지가 가장 비슷한 꽃으로 닉네임을 지어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식물의 세계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는 유기농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물의 종류를 검색해 보니까요. 약 30만 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류에서 또다시 분류가 될 테니까 숫자로 따지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이 식물의 세계더라고요. 새로운 꽃이나 나무 이름을 하루에 5개씩 1년 365일을 말해본다 하더라도 1825개죠. 10년을 말한다면 18,2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가루이자와 식물원에서 만난 수많은 생소한 꽃들, 워낙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이 이름하는 꽃을 만나면은 정말 왠지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애정의 시작은 바로 이름을 알고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초록 발자국 실천 항목 중에 나무에게 말 걸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올해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 앞에 나가보면 나무 몇 그루씩은 다 있잖아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에게 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 좀 고민까지 되더라고요. 추운 겨울 잘 지냈냐고, 너는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초록 발자국 운동에서 왜 나무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했는지 실천해보면 알게 되겠죠. 분명 좋은 느낌들이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나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르는데요. 그림 한 장 한 장 속에 쓰여진 글자 수보다 더 많은 스토리를 전해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합니다. 1964년 출판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금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죠.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저자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적인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죠. 나무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소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하면서 나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성장하면서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은 뜸해졌죠. 나무는 혼자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라고 했죠.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팔아 돈을 얻었고 이후에는 결혼을 하려면 또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 소년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하죠.
더 나이가 든 소년 다시 나무를 찾아와서 이제는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면서 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라고 하죠. 나무는 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오히려 행복해 합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노인이 된 소년이 어느 날 나무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이제 자신은 너무 피곤해서 그저 조용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러자 나무는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나무 밑동을 소년이 앉아 쉬어갈 곳으로 내어줍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 이 짧은 동화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나무에게 뭘 받아서 소년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는 나무가 행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담긴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 초록 발자국 운동 실천하다 보면 나무에게 말 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나무에게 매일 말을 걸다 보면은요, 혹시나 나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고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나무에 관련된 시들도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정호승님의 나무에 대하여라는 시를 한 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행 여기에서 모두 줄이도록 할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 고든 나무의 그림자보다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한방눈도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많이 쌓인다. 그늘도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그늘져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 잠이 든다. 새들도 고든 나무까지보다 굽은 나무까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는다. 고든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나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